드립니다. 그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사실 국회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, 최혜병 특검법,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25만 원, 그러니까 뭐그 민생회복 지원금이죠.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면 8석의 정치력이 필요하다.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탄핵하면 될 일도 안 된다. 오히려 그 저쪽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한 어떤 전략적 접근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또 좀 역행하게 된다라는 민주당 안에 이제 약간 중도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뭐 탄핵 관련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. 당 안에. 그리고 그리고 또 200석.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. 8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끌어안으려면 그런 부분에서 탄핵이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8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때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는 김무성이라는 내부의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박근혜 정권 이 김무성이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냐?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맨 처음에 대표 취임한 다음에 5% 정도 지지율이 더 빠졌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확실한 군심점이 없다. 국민의힘 안에. 그 박근혜 정권 때와 가장 다른 점이고요. 네. 그리고 예를 들면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게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 이런 게 있습니다. 저 박근혜 정권 때는 그야말로 JTBC 태블릿 PC건이 발화점이 됐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좀 스모킹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국감 때 포함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아마 김건희 여사가 당무 개입권 관련해서 저녁 9시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옵니다. 서울의 소리 보도를 기자, 한다고 저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건들이 국민들 시선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.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요. 그 변수들이 하나의 어떤 변곡점, 하나의 스모킹건이 됐을 때 네. 저는 여태까지 참고 그냥 예를 들면 서명은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함께 했지만 거리로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약간 좀 주저주저 내지는 그냥 지켜보는 분들이 언젠가 터질 수 있다.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랬을 때 저는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. 저희처럼 처음부터 윤석열 탄핵할 수밖에 없어.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돼.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돼. 이런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거죠. 민주당 안에 그런 다양한 시선이 있는 거다. 저는 다양한 시선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그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은 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제가 세게 싸우면서 이 정권은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대통령 인수위 때 벌어진 거잖아요. 네. 예.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, 지검장 할 때 생각하면 평생을 권력에 누렸던 사람이잖아요. 그런 거 그렇죠. 아닌가요? 예. 그때 예를 들면 코바나 콘텐츠 포함해서 후원했던 업체들 이런 것들을 밝혀지면 네. 그야말로 한국판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모든 부패한 부분들이 다 집약돼 있다. 집약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네. 제가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이제 목도하면서 네.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는 탄핵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요. 네. 그런데 특검도 거부하고 뭐 탄핵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은 저는 국민의 여론이다. 그래서 네.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뭐 저같이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정치적인 소신이고 입장입니다. 그렇지만 이것을 반헌법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
반헌법적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아니 의원님에 대해서 뭐 제명 처분을 주장하는데 그건 뭐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핵심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김무성이라는 어떤 그 내부에 확실한 리더십이 있는 그렇죠. 그 확실하게 좀 이 탄핵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특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반윤의 구심이라고 해야 됩니까? 비윤의 구심 이게 없다. 그래서 그런 거죠. 예. 200석을 넘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보신다면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. 마지막 전 여론의 흐름이 예, 우리 그 바뀌면 태블릿 PC권처럼 뭐가 터지고 이러면서 여론의 흐름이 그야말로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. 네. 이럴 때가 되면 김건희고 그 변곡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? 저는 이번 국정감사 때 예. 포함해서 예. 10월 뭐 중순 이후에 예. 저는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예. 일단 그 김건희 특검법,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10월 4일 처리를 하는 거죠. 제 의결은. 예. 그러니까 그거 그때까지는 네. 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없을 내부, 것이다. 소위 국민의힘 내부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생각하고요. 사실 이번에 이제 10월 4일에 있을 그 특검법 통과는 여전히 여전히 힘들다라고 힘들다. 예. 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냥 부결 가능성이 부결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제 뭐 냉정한 그러면 솔직한- 다시 민주당은 이 법을 재추진을 해야 되겠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예. 우리 지도부 포함해서 위원분들의 생각들은 뭐 또 다를 수 있지만 예. 저는 적어도 네. 최병 특검 부분은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은 우리가 해야 된다. 이게 역사적 복무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지 야당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또 정치인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.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네. 그야말로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아침 방금 그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.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화제가 됐습니다. 강득구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주선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국정농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모욕을 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만큼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이를테면은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이렇게 또 그 주말 이어서 또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또 의원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. 그리고 또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결집을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덕구라는 정치인을 활용하자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지만 마지막에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.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 정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 윤석열 세력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이 국민의힘의 존재 또 한동훈의 존재 다 윤석열의 아바타다 한 집단이라는 걸 분명히 좀 생각하셔갖고요. 부산 또 우리 영광과 곡성 그리고 강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. 힘을 모아주십시오. 네.